때문에 사실 뭐 중계 시간도 오전 시간에 편중이 돼 있고 이런데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보시는 분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마 좀 단편적이지만은 하나의 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보영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그 참 순수 국내파도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많은 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셨는데 나한테 영어는 어떤 경쟁력을 심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영어가 심어준 경쟁력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함께 앓고 계신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저는 다른 경우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우고 어떻게 하면 또 잘 가르치느냐가 저에게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일단 잘 배워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니까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저부터 잘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잘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영어 교육에서는 가장 저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교사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터치가 중요하고 사람이 변화하고 나를 가르치는 저분이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저분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사람이기 때문에 교감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또 이제 EBS 방송을 통해서도 저는 이제 생방송을 좀 오래 했었는데 EBS 라디오를 통해서도 이렇게 했을 적에도 많이 몰라요. 특히 아까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가 제게 너무너무 취약해서 스포츠가 탑픽이 되면 이게 어떤 경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중간중간에 자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죠.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상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 자체가 제가 가진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지 영어가 저에게 주는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자체가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전달하는 거는 이제 다 아세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그 자리에서 막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 같이 진행하는 외국인 선생님들한테 잠깐만 이게 지금 무슨 단어예요? 또 사전 그 자리에서 막 찾아보고요. 지금은 전자사전으로 띡띡띡띡 하지만 옛날에 막 탁탁탁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넘기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아 이건 이건데요라고 조사해서 또 막 팩스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게 같이 공부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영어 교육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경험상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더 신뢰가 가죠. 예. 그러니까 이보영 선생님이 정말 그 당시 유명하셨던 것이 뭐냐면, 저도 뭐 영어 방송인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모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큰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보영 선생님이 방송하실 때는 꼭 그 자기 마이크 옆에 사진을 놓고 방송을 하시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가지고 나중엔 더 신뢰감을 주셨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모르는구나. 하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네. 네, 재밌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목적으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이제 그 중간 수단으로서의 영어, 이제 동기부여로서의 영어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가운데서 이제 또 해외 진출을 원하는 예비 스포츠인들과 현직 스포츠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정말 그 해외 진출을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라. 또 지금 정말 밖에 해외에서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은 현지 스포츠계에서 성공할 것이다. 나름대로 팁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자, 어차피 이제 여기서 본인이 제가 어떤 이론과 정말 이 실기가 좀 겸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되도록 몸으로 직접 부딪힐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LA 다저스로 이제 진출을 할 당시 사실 뭐 우리나라 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와 스포츠 운동을 같이 병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 공부를 좀 소홀하게 하게 되고 막상 나가서 이제 부딪히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박찬호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 LA 지역에 그렇게 한국인이 많이 사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박찬호 선수가 대단했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몸으로 부딪혔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이제 그 좀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정말 저희가 그 브로큰 잉글리시다, 뭐 콩글리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와서 선수라고 부딪히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하나둘씩 본인이 늘어가기 시작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때 이 다저스의 감독이었던 이 타미라소다, 뭐 지금 감독 물러났으면 정말 야구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물로 꼽힐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는데 박찬호 선수를 내 양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아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자기가 친근감을 표현을 하겠다고 박찬호 선수가 가서 헤이 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소다 감독이 따로 조용히 불러서 그런 표현은 친구들 사이에 사용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연령 차이라든가 있을 땐 하지 말아라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후반부에 좀 이거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조금 이제 국내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게 박찬호 선수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도
본인의 말버릇이 좀 아, 그래서 그랬나요?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네. 뭐 실질적으로 미국 가서 뭐 혀가 말렸어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어쨌든 뭐 박찬호 선수의 제가 그런 뭐 예를 들어드린 것은 본인이 그만큼 용감하게 부딪히면서 자기가 이제 실제 몸으로 느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박찬호 선수가 미국 간 기간도 오래됐습니다만 상당히 영어 뭐 인터뷰를 하는데 전혀 뭐 깜짝 인터뷰가 들어가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역시 프리미어 뛰고 있는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내가 해외 리그 나가서 뛰고 싶고 또 그쪽에서 이 언어 소통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지금부터 본인이 어떤 형태든 지금 국내 용병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자기가 실질적인 영어를 배운다면은 그게 앞으로 꿈을 좀 이루는데 좀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좀 실질적으로 좀 몸으로 부딪혀라. 예, 네. 예. 그러면 그 박기대 단장님은 지금 학생들이 한참 영어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걱정 많이 하고 그런 학생들 많이 보시잖아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뭐 본인의 경험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10년 전에 토익도 풀고 뭐 엄청 했는데요. 네. 취업하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동시 통역사가 안 거잖아요. 방송 쪽에 했는데 네. 그 누구도 토익 점수 몇 점이냐 토익을 쓸 기회도 주지 않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제가 처음 어떻게 했냐면 해외 대학교에 한국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게 왜 틀리고 올바른 표현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서론, 결론, 본론 쓸 때 처음 봤어요. 토익 문장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이걸 쓰니까 그때 쓴 표현은 제 마음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외국 친구들한테 나의 꿈이 뭐고 한국 어떤 나라고 했을 때도 내가 그때 영어 교과서 쓸 때는 다 까먹었는데 수능, 뭐 중간고사 때는 다 까버리는데 그 친구들 잘 보려는 표현은 지금 내 심장에 막 박혀 있거든요. 제 말은 단기간적으로 누가 잘 보이게 한 공부는 그때 필요하겠지만 정말 인생 80 살 때 온몸으로 다 영어가 꽂혀있길 바라신다 그러면 그 영어 시험이나 어떤 점수에 국한되지 마시고 점수에는 땀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말고 친구들과 같이 매일매일 한국과 나와 나의 미래를 소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인생 80을 다 봤을 때는 더 풍요롭게 샀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오늘 단장님께서 명언을 하나 하셨네요. 땀이 있는 영어. 네. 근데 지금부터 이보영 선생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이보영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가장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왜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배우기 가장 적합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온 국민이 갖고 있는 나라도 보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좋은 교재라는 교재는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교재들이 다 모여 있는 것도 또 우리나라고, 또 그 영어 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원어민 선생님들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되는 곳이 또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걸 잘만 다듬어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서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을 나가고 연수를 받으러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면 틀림이 없고,